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올여름 3가지 정치적 갈등이 예상됩니다. 변동성에 대비하세요. 그리고 소매업체들은 가격에 대해 엇갈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제 단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이슈 3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기사로 올여름 미국 정계에서 벌어질 주요 일정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7월은 미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굵직한 3가지 이슈가 집중되어 있는 달입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한 채통과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관세 유예 기간의 종료입니다. 지난 목요일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임기 중 도입한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향후 10년간 4조 달러에 달하는 추가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공화당은 이를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 부르며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존 튠 의원은 이 법안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이후에 올 수 있습니다. 7월 말 미국 의회는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점까지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은 8월 중 법정 채무 상한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디폴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화당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데 반대하고 있어 감세 법안에 이 문제를 끼워 넣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파클레이지의 정책 분석가 마이클 맥리는 의회가 휴회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7월 말은 현실적인 협상 마감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시장은 격하게 반응한 바 있습니다. 2011년 부채 협상 당시 미국 주식시장은 열흘 만에 10% 넘게 폭락했고 단기 국채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자 시장은 빠르게 반등했지만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일정은 7월 9일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도입한 90일간의 관세 유예 조치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 조치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이 실제로 협상을 마무리한 국가는 영국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압박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반응하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실제로 1%가량 하락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거래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유예기간 종료에 가까워질수록 협상 타결 발표가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7월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약하자면 감세한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관세 유예 종료. 이 3가지가 동시에 다가오는 7월은 금융시장에 커다란 변동성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종 법안과 협상이 제때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주식시장은 물론 채권시장과 외환시장까지 동시다발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여름의 투자 전략은 단순한 실적 분석이나 기술적 지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복잡한 수싸움이 경제 전반을 압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투자 전략도 이에 맞춰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은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된 소식, 바로 미국 대형 소매업체들의 가격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대표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기사로 현재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혼란과 소매업체들의 숨은 전략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최근 월마트와 홈디포, 두 대형 소매업체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고율 관세 정책에 대해 월마트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반대로 홈디포는 가격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정책에 대해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점에서 지금 미국의 소매업계는 매우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용 상승을 반영해 가격을 인상하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지친 소비자들의 불만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PwC의 전문가 알리 퍼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재무 결정이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소매업체들은 가격을 올리기보다 차라리 관세를 감수하라. 이 메시지는 가격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기업들에게 일종의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가격이 오른다 하고 다른 쪽에서는 가격은 유지된다 하니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은 한 가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매업체는 가격을 일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보다는 부분적이고 전략적인 조정을 택합니다. 이는 각 기업이 어떤 제품에 얼마나 관세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그 비용을 흡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홈디포는 마진이 높은 주택 계량 용품을 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관세 부담을 어느 정도 자체 흡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월마트처럼 식료품 등 필수 소비재를 많이 파는 업체는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홈디포의 작년 영업이익률은 약 13.5%였지만 월마트는 4.4%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두 회사가 얼마나 다른 입장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타겟 같은 다른 업체들은 아예 가격은 매일 바뀌는 것이라며 유연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타겟의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코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시장 상황을 보고 가격을 조정합니다. 어떤 제품은 오르고 어떤 제품은 내립니다. 이건 계속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실제로 오르고 있을까요? 홈디포는 전체적으로 가격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데이터 회사 오픈브랜드와 함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제품 가격은 확실히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닌자 에어프라이어는 몇 달 동안 가격이 그대로였지만 LG의 드럼 세탁기는 1월부터 5월까지 약 5% 올랐고 할인 적용 후 실제 구매 가격은 무려 56%나 상승했습니다. 월풀 식기세척기도 평균 6.4%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 각 회사가 전체 상품군을 묶어 포트폴리오 가격 전략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품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다른 제품은 수익을 위해 가격을 올리는 식입니다. 이 전략은 홈디포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가격이 오를까요? 대답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언제 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소비자 여러분은 매장에서 계산할 때만이 아니라 온라인 가격 비교 도구를 적극 활용해야 할 시점입니다. 가격은 더 이상 고정된 수치가 아닙니다. 정치적 압력, 공급망, 관세, 기업의 전략, 이 모든 요소가 결제 순간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